27번 같은 나머지 정리들을 이제서부터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조건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 이러한 패턴들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라는 아이디어인데 보통 3교시가 좀 빡세요. 그렇죠? 너희 이 정도 달려본 적 흔치 않잖아요. 아닌가? 이제 좀 익숙해졌으려나? 고등학생이 되시다. 그렇죠? 그리고 9시서부터 무료 강의니까요. 개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내 시급은 굉장히 비싸다. 알겠니? 자, 이 친구 잘 보면 몇 차로 나눴니? 몇 차야? 2차야. 그럼 얘는 몇 차여야 돼? 몇 차 이하? 1차 이하여야 돼. 그러면 지금 얘는 불청객이란 소리거든. 그럼 fx라는 식은 어떻게 식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모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맞니? 미지수 몇 개야? 미지수 몇 개야? 두 개죠. 그럼 난 조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거든. 근데 밑에 조건에서 보게 된다면 내가 이 새끼를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로 나눈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5 곱하기 누구로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1이란 친구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니? 그러면 내가 이 식을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 되니? 그리고 나서 어떤 몫이 생겨나게 될 거고 그 나머지가 누구다? 2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내가 쟤한테 5를 대입해서 f5의 제곱 마이너스 2f5 플러스 3이란 계산 결과값도 몇이 나와야 되고 2가 나와야 되고 내가 f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1 플러스 3도 몇이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대.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f 마이너스 5랑 f1에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값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식을 넘겨서 정리해 보게 된다면 f5-1의 제곱은 0이다. f-1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다?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f5는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f-1도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대. 조건 몇 개라는 거야? 조건 몇 개야? 두 개. 나 미지수 몇 개야? fx 미지수 몇 개야? 두 개. 대입하면 끝날 거라고. 연립해라. 알겠니? 이 흐름 자체가 물 흐르듯이 나오셔야 돼. 최고창을 또다시 죽여야 되네. 그렇다면 나는 최고창을 추론할 수 있네. 그래서 최고창은 가장 먼저 추론해 놓으시고 아까 전에 쌤이 들어가기 전부터 강조했던 패턴이잖아. 얘는 1차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새끼가 2차야. 그럼 저 2차는 무조건 뭘 했어야 된다는 거야? 최고창을 죽였어야 된다는 거야. 누구의? EFX에. 그렇다면 EFX의 최고창이 누구여야? 마이너스 6x 제곱이어야 플러스 6x 제곱이 넘어오면서 최고창이 죽을 거란 겁니다. EFX의 최고창이 마이너스 6x 제곱이었다면 fx의 최고창은 누구였다? 마이너스 3 x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예요. 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당식) fx와 (1차당식) gx에 대해서 두 개를 곱한 i를 fx-2x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었다. 재밌지? 뭐냐면 나 분명히 얘 몇 차야? 2차야. 얘 몇 차야? 1차야. 둘이 곱하면 몇 차예요? 3차예요. 근데 내가 몇 차로 몫이 나왔대요? 몫이 2차가 나왔대요. 그럼 나 몇 차로 나왔었다라는 거야? 1차로 나왔었다라는 얘기거든. 되니? 근데 얘가 지금 2차식이야. 얘도 2차식이야. 나 근데 이 계산 결과는 몇 차식이 되어야 돼? 1차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fx 곱하기 gx라는 i를 계산을 할 때 누구로 나누었을 때? fx-2x 제곱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뭐 블라블라 떴다고 나머지. 그럼 이 새끼가 3차니까 나 이 새끼는 2차니까 너 몇 차여야 된다? 1차여라. 뭐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fx에 대한 식표현은 fx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모형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거기 뒤에 있는 나머지라는 i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나머지라는 i는 fx 플러스 xgx가 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거 존나 중요해.
왜? 그렇지. 나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사실?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되니? 그럼 얘가 상수가 되기 위해선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모형을 갖고 있으니 뒤에 있는 친구의 역할은 x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의 모형을 가져줬어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와주게 된다라는 아이디어인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찾아야 돼? 봐봐. 이제 붕 뜨죠. 뭔가 조건이 더 없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 무슨 식일까? 두 식이. 같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사실. 항등식이야. 항등식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조건 두 가지가 있지. 뭐뭐? 수치대입법이나 또는 개수비교법. 얘가 원하는 건 누굴까? 개수비교법이다. 알겠니? 내가 gx라는 아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fx는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나오고요. 거기에다 내가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를 진행했을 시 이 계산 결과는 여기에서 내가 누구로 바뀌고 앞에가 ax 플러스 b로 바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되니? 그래서 뒤쪽에 누가 남게 돼요? 뒤쪽에는 플러스 그냥 b라는 아이가 남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는 무조건 몇이 나오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이 나왔어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왔어야 되니까 a가 자연스럽게 누가 나와버립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시고 이제 이걸 뭐 해라? 전개해라. 전개하면 누구까지 나올 거다? b까지 추론할 수 있다라는 패턴이야. 이해되니? 알겠죠?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고 너희한테 식 표현에 대해서 인지를 할 때 제발 부탁인데 무언가 안 보인다면 개수 비교가 사실 이 친구가 제일 하기 싫죠. 얘가 계산이 제일 많으니까 전개를 해야 되니까 되게 짜증나는데 그냥 막 전개하라는 게 아니라 제발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추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써라. 알겠니?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구하기가 쉽잖아요. 솔직한 얘기로서 좀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이용해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b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요. b를 대입으로 찾지 않습니다. 전개해서 찾지 않고요. 뭘 쓸 것 같아 내가? 이거 몇 차식이야 둘 다? 3차식이야. 그럼 내가 뭐 쓸까요? 세근의 합보존을 쓰겠죠. 여기에서 이 친구가 2x제곱 마이너스 4x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 두근의 합이 몇이 떴다라는 거예요? 두근의 합이 2가 떴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플러스 4로 바뀝니다. 여기서도 한 근이 뭐가 나와요? 여기서는 근이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나는 총 근의 합은 몇이 떴어야 돼? 4가 떴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근이 누군 거예요? 4분의 b라는 근이 나오죠. 여기서 얘 근이 누구예요? 3이죠. 얘네 둘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네, b 나왔어요. 아시겠니? 이거를 계속 쓰셔야 돼. 세근의 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괜찮지 않아? 되게 도움 많이 될 아이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미안해. 어려웠나 봐. 야, 솔직한 얘기로 너희가 나한테 와서 푸는데 너희가 집에서 푸는 방식이랑 다 똑같아. 니들이 나한테 배울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없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쉽게 얘기를 하면 혹시 게임 하시나요? 게임 해봤나요? 컴퓨터 게임이나 폰 게임이나 브롤 하는 사람 로, 클로, 컴투스, 프로야구 너네 폰 게임 안 해요?
아, 다 릴스 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그냥 캐시템 쓰는 거거든. 조금 비싼 캐시템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승현이라는. 근데 그 캐시템을 썼을 때 너희가 걔를 이제 어쨌든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맨날 게임하면 열쇠 사야 되고 열쇠 사려면 패스 사는 게 제일 값어치가 있고 이런 것들인데 너희 걸로 만들어야 돼 무조건. 어? 속도 싸움에서 얘가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두 개를 비교해 나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고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그냥 상수항 b만 남는 상황이었던 거잖아.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봐. 이 상수항이 이 앞에 있는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 즉 3차랑 4차, 2차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야, 내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여기다 빼기 6을 한다고 해서 세근의 합이 바뀝니까? 안 바뀔 거라고. 상수항은 세근의 합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면 너희가 인지해 봤을 때 이 새끼가 a라는 아이가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를 통해서 a는 마이너스 4가 등장을 했고 a에다 마이너스 4를 넣어줘서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는 친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친구가 등장을 할 건데 얘가 마이너스 4 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한대. 이 b는 의미가 어때? 없다고. 근의 합에서는. 그러면 이 친구의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 친구의 근 같은 경우에도 2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내가 세 근의 합을 찾으면 몇이다? 4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 근을 찾으면 4분의 b가 나오고 여기서 두 근의 합 몇이에요? 3이라는 거예요. 이 두 근의 세 근의 합들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그럼 b는 몇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라는 추론입니다. 알겠니? 단 한 번도 전개 안 했어요. 그치? 정확하게 인지해놓고 3차식이 나오면 내가 세 근의 합을 활용해 나갈 거다를 제발 기억해줘. 부탁 좀 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9번은 조금 쉬워요. 그냥 말로만 할게요. 그냥 들어. 근데 이거 뭘 적어? 그냥 들어.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어. 그럼 너희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몇 차식일 거야? 1차식일 거야. 그럼 걔를 표현하면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거거든. 조건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fx라는 아이를 얘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는 게 너무 간단해서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fx라는 아이를 찾고 싶은데 내가 누구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어?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은데 얘가 당연히 1차식일 거니까 또는 상수항일 수도 있지. a가 뭐면 돼? a가 0이면 돼. 근데 나는 얘를 찾기 위해서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니? 2개 필요해. 근데 너희 qx 알아? 알아? 모르잖아. 알 필요가 있어? 없다라는 거야. 왜 x에다 뭘 대입할 거니까?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나올 거니까. 얘한테 1을 대입해 주시면 f1이 하는 역할은 a 플러스 b라는 값이고요. f2가 하는 역할은 2a 플러스 b라는 역할이에요. 그치? 그럼 나는 f1과 f2만 찾으면 되는데 얘한테 0이 3이라고 주면서 밑에다 0을 대입하니까 f1은 누구랑 같대요? f0이랑 같대요. 그럼 얘 몇이에요? 3이에요. 얘한테 1을 대입해 보니 f2라는 값은 f1 더하기 누구랑 같대? 1이랑 같대. 그럼 얘는 몇이에요? 4예요. 3과 4래요. A, B가 전부 뜨죠. 되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완벽히 찾으세요. 절대 식 찾으라는 조건이 없었잖아. 그럼 나는 2개의 조건이 필요하고 그 2개가 뭔지만 인지하라고. 그러면 대입을 통해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너희 이거 입반 테스트 있었는데. 아 맞다. 친구 데려오시면 치킨 줘요. 진짜예요. 나 1년에 치킨 비용 1,000만 원이어서 친구를 데려오거나 1등급을 받으면 치킨을 주는데
쌤이 한 번 내신이 끝나면 두 학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치킨이 100마리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치킨이 보통 한 2만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너 1년에 내신 몇 번 해요? 4번 정도 하죠. 그래서 내가 카카오 선물하기 VVVIP예요. 너희 쿠폰 같은 거 올 때 쿠폰 5만 원짜리 쿠폰 안 오잖아요. 난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초 VIP더라고요. 그걸 다 보내주니까. 그래서 얼마를 썼나 봤더니 천 몇백만 원을 썼더라고요, 치킨에. 그 약간 닭들을 볼 때마다 좀 미안하긴 해요. 한 번씩은 이제 카드가 막히는데 그게 뭐냐면 쌤이 컴퓨터로 결제하면 컴퓨터로 결제 횟수 제한이 있어요. 잔여 한도가 아니라. 그래서 나도 당황하거든. 한도가 많은데 왜 안 되지? 이런데 그게 약간 누군가가 내 카드를 훔쳐서 치킨을 존나 보내고 있다 라는 경고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는데 진짜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 데려오고 싶으시면 얘기하고 데려오세요. 그래서 웬만해서 쌤은 친구끼리 같이 다니는 걸 선호하거든. 그래야지 둘이 서로 너도 죽을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버텨요. 너의 문제점은 같은 학교에는 절대 데려오지 않으려고 할 거야. 솔직한 얘기로서 내가 못 가르치진 않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나중서부터 친구를 같은 학교를 절대 안 데려오다가 어차피 애들이 물밀듯이 오는 걸 봐요. 그러면 그럴 바에 빨리 내 친구 하나를 꽂아 넣자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점차 많아지고. 그래서 선생님 똑같았어요. 작년에는 지금 이렇게 열었을 때 20 몇 명이었나? 내가 너희 학년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내가 광고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분석 올려주세요 해도 잘 안 올리고요. 귀찮고요. 설명회밖에 안 합니다. 설명회 서는 거 정도밖에 안 하고 올해는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위에 애들이 하도 많았으니까 결과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제 겨울방학 끝날 때쯤 40 몇 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 시작할 때 50명으로 시작을 했고 쌤이 동결해 버립니다. 더 안 받아요를 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쌤이 그 입반 조건을 1등급이 아니라 4%로 해놨어요. 상위. 근데 4%를 받았는데 학원을 옮길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냈을까? 상담하기 싫어서. 나 그때 코타키나발루 갔거든. 근데 조기 입국했어요. 수지고가 제시가 터져가지고 수지고 문제 오류 2문항 제 시험으로 4문항 보겠다 이래가지고 하루 조기 입국하고 일요일날 공항에 7시 반에 도착. 짐 찾고 8시 반에 나와서 택시 타고 여기 넘어와서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 밤새서 교재 만들고 개강 하고 나 쓰러지고 응급실을 갔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쌤이 이때 대기를 60명을 잘라버려요 한 번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쌤이 여름방학 때 조금 다시 오픈을 해줘서 바로 80, 80이 채워진 건데 그때 이제 채워졌을 때 들어온 애들이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나한테 존나 뭐라 했어요. 저번에도 대기였는데 쌤 때문에 잘렸다고.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아이가 걘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누군가 대기를 걸어놨다 잘랐다. 근데 내가 자른 게 아니에요. 학원 측에서 알아서 잘라주는 거지. 내가 이름 본 다음에 이 이름은 존나 못생겼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르지 않아요. 당연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제 한 명씩 옵니다. 쌤 수강생 애들 중에. 나는 학연, 지연, 혈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편이거든. 근데 정말 죄송한데 자기 친구 한 명만 넣어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넣어줍니다. 대신에 조건을 걸죠. 네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놔라. 쌤이 쓰는 방식들이 많다 보니 미리 가르치고 들어와라 해서 첫날 오면 둘이 앉혀놓고 시험을 봅니다. 자, 말해봐. 근데 이제 개빡치는 사건은 뭐냐면 원래 있던 새끼가 틀려요. 온 새끼가 맞아요. 그럼 그냥 내가 잘못 가르친 인간에 대해서 야, 너 여기 다닐 필요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도 얘들아 같은 아이디어로 갈 거야. 그냥 얘기 들으면서 가자. 내가 그냥 정말 듣기만 해줘. 뭐냐면 나머지가 3이 나온다라는 건 반대로 3을 빼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3을 빼는 순간 여기가 몇으로 바뀌어? 7로 바뀌거든. 그럼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누었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고 상수항이 몇이 됐어? 마이너스 7이 됐지. 그럼 여기엔 마이너스 몇이 필요해? 7이 필요하지. 근데 여기서도 뭘 쓰는 걸까? 세근의 합보존을 쓰는 거야. 내가 이 친구가 마이너스 a였단 말이야. 세근의 합이.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 x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아, 이거 플러스 답이야. 되니? 지금 나 이미 미지수가 어떻게 돼서 하나가 b가 사라졌다. 알겠니? 얘는 미지수를 한 번에 줄이고 시작하자라는 아이디어여서 그런 다음에 얘한테 이제 보자라는 거야. 얘가 지금 누군데 이 친구가? 얘가 qx야 얘들아. 그치? 몫이잖아. 얘로 나눈. 그래서 여기 바깥에 3이 있었던 거란 말이야. 생각해보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겠대. x-2로 나눠 떨어진다니까. 그럼 너희는 4 플러스 a 곱하기 q0인데 q0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7. 0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누가 0이 되어야 돼? 얘가 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몇이었어? 마이너스 4였네?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야. 알겠니? 어렵지 않아. 관점만 제대로 가지고 가면 이게 지금 야 이거 몇 번이야? 모의고사에서? 몇 번이야 모의고사? 16번이야. 니들이 이거 16번처럼 풀어야 돼. 너희 모의고사 풀어봤니? 안 풀어봤을 수도 있겠구나. 16번은 얘들아 킬러가 아니야. 준킬러도 아니야. 그냥 문제야. 그러면 정말 그냥 그 문제처럼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계산도 거의 안 해야 되고 해석 하나만 가지고 아이디어 그냥 한 방에 잡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희 보통 이렇게 안 풀잖아. 미지수 존나 세팅하고 분명히 있을 걸 여기 KX? 인간적으로 한 명은 있을 거야. KX 넣어놓고 나서 문제 푸는 친구들. 그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알겠니? 잘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안 어렵잖아요. 아, PPT를 바꿔야 되는구나. 자, 봅시다. 지금 얘도 몇 번이야? 얘 몇 번이야? 16번이야. 이게 16번 자리가 얘네 자리야. 걔네 자리인데 F0이 몇이에요? F0이 0이다. 이거 무슨 뜻이야? 뭐가 없다. 상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내가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제가 된대.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 x-1로 나눈 몫을 qx라 할 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지. 3차 다항식이라고까지 나왔어. 그럼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식을 정확히 찾아주세요라는 아이디어예요. 알겠니? 내가 x-2의 제곱으로 나눴다면 몫은 몇 차식이 될 수밖에 없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누구다? x-2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상수항이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 상수항이 뭐가 나와줘야 돼? 0이 나와줘야 돼. 그럼 이제 0을 대입해요. 대입해주면 4 k-2는 뭐다? 0이다. 그럼 k 몇이야? k 2분의 1인 거지. 되니? 이거식 표현 하나만 했으면 끝난다. 2차식을 내가 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라고 나오는 아이를 x-2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 몫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지만 나머지가 몇이다? x-2다라는 한 번의 식표현이 되셔야 돼. 그리고 나서 0 대입하면 0 나온다라는 조건 하나만 만족시키시면 되죠. 틀렸니? 아, 여기가 2였어요. 잘못 쓰면 좀 알려주면 안 될까? K가 몇입니까? K가 1입니다. 됐나요? 알겠지? 근데 제발 잘못 쓰면 알려줘. 부탁할게. 이건 계산이 아니잖아.
이거 나왔다. 별표. 서원고가 출제했습니다. 서원 쓴 사람. 1서원 꽤 있는데 원래. 1서원, 2서원, 3서원. 아, 이성복. 그럼 너희는 1신봉이에요? 너는 어디야? 어? 그럼 손목을 왜 썼어요? 그냥 나머지 다 쓰지 말지. 차라리 2 하나만 찍지. 야, 홍천 1은 안 떨어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해서 너희 휘문고 미달난 거 알아요? 근데 재작년에 그 홍천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수지의 휘문이 되겠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여자애들이 오지만까지 붙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피학교가 돼버렸어. 심각할 정도의 기피학교. 그래서 우리가 역시 휘문을 따라간다, 미달 학교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놀렸었는데 그분 바뀌셨어요. 자 봅시다. fx를 뭐로 나눴을 때,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1x라 하고, fx를, 근데 이거 머릿속에서 조금 꼬일 수 있어서 식 조금 적으면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된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q2은 f2가 이렇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죠. 되니?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찾아 나가야 되는 아이디어들이 조금 존재를 하는데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나누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너희가 얘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나머지라는 친구들이 각자한테 붙어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되니? 나머지가 붙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았을 때 내가 이 친구와 같다라는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치? 이거 어떻게씩 표현해줘야 돼? 나는 분명히 이 조건을 써야 되는데 저 조건 어떻게 쓰냐고. 저 조건 쓰는 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가 끝나서요. 근데 진짜 개 중요한 문제거든. 잘 들어. 내가 여기에 베타라는 아이가 있고 여기 알파라는 아이가 있다라 그냥 생각을 해보자. 근데 F2라는 친구는 그냥 여기다 뭘 대입한 거랑 같기 때문에 2를 대입한 거랑 같기 때문에 그냥 누가 나와버려요? 베타가 나와버리거든. 맞니?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럼 Q2, 1을 찾고 싶어요. 그쵸? 그러면 위와 아래 중에 어디에다 1을 대입해야 됩니까? 아래에다가 1을 대입해 주셔야 되거든. 내가 아래에다가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Q 2 1 플러스 베타라는 아이가 나와요. 되니? 근데 얘네 둘이 어때야 됩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됩니다. 왜? 같대잖아. 아니지. 얘를 넘겨요. 넘기면 자연스럽게, 이게 같다가 아니었네요. 미안합니다. 네, 얘한테 F2를 대입한 게 베타라는 아이가 나오고 얘한테 1을 대입한 게 마이너스 Q 2 1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할 건데, 그치? 나는 얘네 둘이 동일한 상황이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얘도 그냥 뭐라는 거야 사실? 얘도 베타라는 거거든.
맞잖아. 너얘 지금 베타라며. 그럼 얘도 뭐인 거야? 베타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얘 대신에 베타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뭐가 돼요? 베타가 되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fx에다가 뭐를 대입했더니 fx에다 뭐를 대입했더니 1을 대입했더니 f1은 마이너스 q2 1 플러스 베타인데? 라고 나와버렸는데 얘 베타인데? 그래서 뭐가 나와버린 거야? 0이 나와버렸지. 그치? 그러면 이 친구 알파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거야.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몇인 2차식이었어? 1인 2차식이었지. 그럼 나 얘 자연스럽게 그냥 x 플러스 k라고 냅둬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q1x는 누가 된 거야? x 플러스 k가 된 거니까 여기다가 나 조건 때문에 1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누가 나온다는 거죠? 1을 대입했을 때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대입하면 뭐 나와? 1 플러스 k 아니에요? 왜 그래요? x에 1 넣는 거 힘들어요? 1 플러스 k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q 1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q1이 누구랑 같아요? 누구랑 같아? f2랑 같지. 그럼 내가 이 식에다가 뭐를 대입해주면 돼? 2를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2를 대입해주시게 된다면 얘가 뭐가 돼요? 2 플러스 k가 됩니다. 나 얘네 둘이 더했더니 뭐 나왔대? 6 나왔대. k는 몇이야? 2분의 3입니다. 되니? 그래서 k에다가 2분의 3 넣어주시면 식이 나오고 문제가 끝납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순서가 꼬이시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x-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이거 7 주고 얘 1 주면 얘 나머지가 주어진 상태잖아 라고 보여야 된다. 읽으면서 그냥 야 2차식으로 나눴다. 나머지 뭐냐? 몇 차식이야? 2차식으로 나눴어. 나머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뭐야? ax 플러스 b야. 근데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7.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와야 돼. 누구 나와? a, b가 나와. 근데 그게 몫이랑 같대.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어? 개 쉽다. 정신 차려라 얘들아. 얘 별표. 얘 29번이거든. 아이디어가 올라가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잡은 상태에서 중간에 뭐 하나가 지랄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 그래 f1이 2라고 줬어요. 그건 오케이고 얘를 나눈 목과 나머지가 어떻대? 목과 나머지가 같대요. 그러면 ax 플러스 b 곱하기 몫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씩 표현이 될 거야. 왜?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되니까 1차식이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요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줘야 돼요? 2가 나와줘야 되죠. 근데 나 여기다 1 대입하면 알아서 뭐가 돼주십니까? 얘 뭐 나와? 0이 돼버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야 돼? 2가 나왔어야 되거든. 1을 대입했는데 2가 나옵니다는 우리가 이렇게씩 표현을 합니다. 되니? 그러면 앞에 있는 식도 자연스럽게 누구로 바뀌는 거고? a x-1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죠. 아이고.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갑니다. 내가 누구로 나눴대요? 누구로 나눈대? x-1의 세제곱으로 나눈대. 우리 한번 이거 전개해볼까? 얘 전개해보게 된다면 a x-1의 세제곱 플러스 2 x-1의 제곱 플러스 a x-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내가 이 식을요 x-1의 세제곱으로 나눠요. 맞니? 그러면 3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다 얘들아. 3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면 차수가 동일하니까 몫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상수. 그 상수는 누구네요? A.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나머진 거예요. 기다려. 여기서 이 문제 핵심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R0라는 새끼랑 R3이랑 같다고. 너희 지금 RX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2차식에서 함수값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은 뭐에 대한 대칭성? 축에 대한 대칭성을 뜻한다. 너희가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내가 다음과 같이 함수의 값이 동일하고 싶다면 이 축에 대해서 두 개가 뭐여야 돼? 대칭이어야 돼. 그럼 내가 이 새끼가 0이고 이 새끼가 3이라는 건 축이 누구였다? 2분의 3이었다는 거지. 그럼 너희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가 되어야 축이 2분의 3이 나오니? 마이너스 몇 x야? 6x. 너네 축 못 찾니? 아직 2차 함수를 안 나. 야, 2차 함수는 중학교 때 했잖아. 시비 걸지 마 진짜. 아직 초졸이라 그래? 너희 교육과정에 분명히 2차 함수 있었을 텐데. 그치? 안 배웠을 수가 없어. 2차 방정식을 배웠잖아. 근해 공식이랑. 이 정도는 알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1차식이 뭐가 나오고 싶어? 1차식이 뭐가 나오고 싶어? 뭐 나와야 된대? 1차식 마이너스 6 나와야 된대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1차식 몇 뜨는데? 마이너스 2 뜨잖아. 아이씨, 마이너스 안 뜨죠. 마이너스 4 뜨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6 떠야 되니까 얘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입니다 하고 문제 끝내자고. 0, 3 대입하고 갖다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서 빠른 유추를 해내셨으면 좋겠어. 이게 쌤이 왜 이렇게 지금 너희한테 경고하냐면 이 조건은 너희 수능 갈 때까지 나오는 조건이고 쟤를 봤을 때 2차 함수라면 저게 축의 위치 또는 두근의 합의 조건이란 걸 인지하셔야 돼. 얘가 두근의 합이 무조건 0 더하기 3이어서 3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최고차의 개수가 2고 두근의 합이 3이려면 2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인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니? 얘들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뭔데? 그냥 식추론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식추론이야. 여기서 너희가 작살이 나면 미안하지만 너희 교육과정은 끝나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미적분 1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식추론이고 그 식추론은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몰라.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그냥 그래프 그려 3차 함수 그린 다음에 얘 1,3이야. 얘 3, 뭔지 몰라. 얘 x의 세제곱 블라블라 블라야. 너네 이 y값 알아? 제 마이너스 1이야. 응? 3차 함수도 당연히 너희가 압도적으로 외워야 될 게 많아. 그래야 식추론이 가능하고 함수가 등장할 때마다 그 함수의 특성을 너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2차 함수는 무슨 대칭형 함수야? 선대칭형 함수라고 불려.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축이라는 아이를 갖는다. 축을 기점으로 데칼코마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 자체가 누구임을 축에 대한 조건임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셔야 돼. 이게 교육청적으로 너희가 읽는 방법이야. 너희가 여기에서 또 하나를 추론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건이 뜨는 순간 너희 머릿속에선 두 개가 나왔어야 되거든. 저 새끼가 가능한 게 x-1의 세제곱으로 나눠. 나머지가 몇 차랑 몇 차가 될 수 있어? 2차? 이하가 될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저 새끼가 2차식이 안 돼요. 그럼 누구였을까? (1차식은) 뭐를 가집니까? 1차식은 뭐야? 직선 아니야? 뭐를 가져? 기울기를 가져. 두 개의 값이 같아질 수 있어? 절대 없거든. 그럼 제 상수항이었어야 돼. 이게 홍천고 킬러였어. 계산을 해봤는데 저거 2차식으로 안 만들어지는데? 방법이 없는데? 다 죽여. 상수항이면 돼. 알겠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얘기들을 너희한테 해주는 이유는 본인이 계속 때려봐야 돼. 본인 뇌를.
지금 많이 단단하잖아. 좀 소프트하게 때려달라고. 알겠니? 말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꼼꼼하게 보시는 스타일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집에 가서 눕지 마라. 바로 복습해라. 안 그러면 휘발된다. 8시간 이내에 무조건 복습하세요. 8시간 이내에 복습하면 기억력이 3배 가까이 된답니다. 근데 너희가 이거 복습 안 하고 영상을 다시 보라 이게 아니라 집에 가서 내가 풀어줬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하면 보여요. 그래서 숙제를 할 때 이 문제들 어차피 똑같이 나오니까 바로 도움이 될 건데 거기에서 바로 놔버리면 집에 너희 그거 있잖아요. 들어감과 동시에 가방은 집어 던지고 모든 걸 빠르게 벗는 그 침대 위에 안착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시면 남들 공부하는 시간의 효율의 절반으로 쓰고 계시는 거. 최상위권들은 무조건 당일날 복습해. 아니면 정말 극상위권들은 자리에서 다 이해를 해. 존재한다. 응? 그 격차가 벌어지고 싶지 않다면 당일날 해. 너희 이제 키 안 자라. 끝났어. 미안한데. 옆으로밖에 안 자라. 나도 수지 오고 나서 20kg 쪘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쪄나가자. 알겠니? 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fx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 얘들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죠, 무조건? 1차보다 작아야 돼. 그럼 뭐야? 상수. 그럼 너희가 얘를 식을 쓸 때 최고 차이 개수가 몇인?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몇 차 당식? 4차 당식이라 하면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누었고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는데 아직 이 새끼 차수 하나가 부족해. 줘. 최고 차이 개수 1이니까 그대로 줘. 그러면서 나머지가 뭐였대? 상수였대. 그럼 내가 미지수가 사실상 몇 개밖에 없어요? 이제 2개밖에 없어. 그럼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지. 처음으로 읽자마자 식이 이렇게 나오세요? 너희한테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은 곱셈식의 표현이라는 게 인지가 되냐고. 얘들아, 우리가 사실 나머지 정리라는 아이는 정확히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뭐를 빠르게 찾자? 나머지를 빠르게 찾자. 뭘 통해서? 대입을 통해서.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고 싶다면 x에다 뭘 대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대입해서 나온 상수항을 나머지라고 쓸 거다라는 아이디어였던 거야.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한테 장난스럽지만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루트 3을 넣어도 마이너스 루트 3을 넣어도 전부 다 어떠한 값이 나와줘야 된다? 같은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값들을 넣어 나갈 때 같은 값으로 만들고 싶다면 곱셈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대입할 때마다 얘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얘도 뭐가 되고 0이 되니까 뒤에 식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앞에는 다 0이 됐으니 뒤에 식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아이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인수정리라고 불리는 패턴의 아이들인 거죠. 내가 이렇게 이제 식표현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도 이제 똑같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나 미지수 몇 개 있었어요, 위에? 2개 있었어요. 밑에서 이 새끼가 줘야 되는 건 미지수 몇 개예요? 2개라는 건데 얘로 나눈 나머지라면 난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x에다 뭐 넣고? 0 넣고 x에다 뭐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겠다라는 거죠. x에다 0을 넣어주시면 f1이 나오는데 얘가 5가 나올 거고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f0이 나오는데 얘가 몇이 나온대요? 5가 나온대요. 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이 계산 결과가 0이 떠줘야 됩니다. 맞니? 그럼 나는 이제 조건 몇 개 떴어요? 조건 2개 떴습니다. 2개 대입해 주시면 K랑 T랑 모두 나올 거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알겠니? 흐르듯이 갑시다. 흐르듯이. 제발. 놓치지 말고.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너희 이미 1월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 되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너희가 지금 사실 오늘 며칠이야? 1월 7일. 계약까지 3월까지 몇 주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7주 남았거든요. 너희 7주의 뜻을 모르잖아. 7주가 한 번의 내신을 뜻해요. 너희가 내신 준비 기간이 7주입니다. 7주, 7주, 방학, 7주, 7주, 방학. 이걸 반복을 하는 스타일인데 7주 동안 내신은 전체 범위의 절반만 봅니다. 공통수학 원의 절반만 보죠. 그걸 몇 번이고 보고 너희가 쌤이랑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교육청 하고 있잖아요. 평가원이랑. 여기에다가 EBS 유형편 고난도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더 추려서 우리 시작하자마자 얘를 달립니다. 근데 이게 2주 만에 끝나요. 2주 반 정도 만에 끝나고 걔가 끝나면 S반 같은 경우에는 시중교재에서 쌤이 문제 뽑아온 걸 풉니다. 뭐 고쟁이, 수학의 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난이도 있는 아이들, 블랙라벨, 뭐 TOT 이런 거에서 쌤이 문제를 추려서 갖고 와요. 그걸 쭉 다 풉니다. 걔가 2주 반 정도 걸려요. 그럼 우리 4주 반 썼잖아요. 나머지 2주 동안 그걸 합니다. 프린트 정리. 전국에서 나온 시험지들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요. 아이디어나 개념들에 대해서. 그럼 그게 끝나면 너희 학교 프린트가 온전히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학교 프린트 개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변형 문제들 있죠. 그걸 쌤이 3배수에서 4배수 정도 만들어주고 홍천고는 2배수 정도밖에 못 만들어줘요. 4배수를 만들면 너희가 죽어요. 학교 프린트 문항이 100문항 가까이 되는데 내가 4, 5배수를 만들어주면 책이 나옵니다. 두꺼운 책이. 이게 얘들아 너희 지금 저 사이즈가 250문제야. 저번에 홍천고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쌤이 350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방법이 없잖아. 학교 프린트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또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학교별로 시험 보면서 준비하고 직보하고 시험 보러 가거든. 엄청 빡빡해. 근데 문제는 너희가 잘 버텨낼 수 있어야 돼. 다른 과목이 들어와. 시험 보기 2주 전. 선생님 통사를 처음 핍니다. 무조건 있어요. 한국사 처음 봤죠? 이런 새끼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한 선택이 뭐냐면 수학은 그래도 앞에서부터 꾸준히 해왔으니 수학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과목을 채우자. 그러니까 잠을 줄이고 공부량을 늘리자가 아닌 거야. 나는 한계가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 안에서 최고의 쓰레기를 만들어내자 하고 들어가는데 그 수학에서 일주일의 뜻이 뭐냐면 일주일의 뜻은 시험장 안에서 두 문제를 뜻해요. 날카로움이 무뎌지는 순간 두 문제 정도를 날리거든. 근데 그 두 문제가 시험장 안에서 11점을 뜻합니다. 그럼 등급컷이 하나가 날라가요. 통째로. 그러면 이제 2가 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신 때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살려주세요. 그럼 또 살려놔요. 그러면 그 다음 내신 때 인간은 회귀합니다. 다시 지랄합니다. 근데 기말고사 때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다시 또 조져와요. 그리고 다시 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너 또 그러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네 진짜 안 그럴 거라고. 안 바뀌어요. 바뀐 애들 극히 드문데 바뀐 애 중에 니네 형 이번에 1등급 떴잖아. 처음으로. 귀합니다. 진짜 귀해요. 저 친구들의 그 무리들이 다 바뀌었는데 친한 애들 6명이 전부 대부분 한 4등급 정도로 와서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 정도로 와서 홍천고에서 그 5명이 전부 2등급으로 갔고 그러니까 너희 때는 1등급이죠. 한 친구는 6등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걔네들이 되게 잘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다 같이 계속 공부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들어와. 근데 제일 위험한 무리가 뭐냐면 한 명이 놀자 하면 그래! 하고 다 같이 노는 무리. 와 이거는 역대급으로 쓰레기예요. 그럼 이제 계속 같이 평생 놀 수 있어요. 알겠니? 내신 애들아 첫 3주에 결정된다. 이거 잘 알아도 지금 얘기 계속 할 거야 앞으로도. 내신은 후반부에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너희 3월에 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럼 쌤이랑 개강을 언제 하냐면 쌤이 첫 주에 개강을 안 해줘요. 주말에 개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첫 주에 동아리 때문에 별 지랄이 다 나요. 뭐 면접 본다. 무슨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면 우선 나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뒤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한 5명 붙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부장이 내 학생이니까 넣어주자 이러면 보통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딱 주말서부터 내신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7주 뒤에 시험을 보거든. 그럼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중등 그러니까 뭐 중삐리들이었으니까 내신은 3주, 2주 사실 3일 전에 하면 되지. 돼. 그게 중학교 때는 돼. 나도 하루 전에 했고 전교 1등 했으니까 그게 무조건 돼. 하루 공부했는데 100점이 안 나와? 병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이게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 100점을 맞아왔던 아이들끼리 다시 경쟁을 해. 그 몇 개 남지 않은 자리 가지고. 그러면 첫 3주 동안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 이거 반복한다 그랬지. 교육청이랑. 이 디벨로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가 그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들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이걸 거니까. 거기에서 변형되는 아이디어일 거니까. 그럼 그 문제들이 빨리 풀려야 되겠지, 당연히. 근데 그 초반에 3주를 버린 아이들은 거기가 빨리 안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래 걸려요. 근데 마음은 어때? 이제 다가오니까 존나 급해.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별표를 치기 시작합니다. 고민 안 하고. 그 첫 3주가 무너지면서 뒤에 3주가 같이 무너져요. 그럼 이제 급하니까 2주 동안 막 지랄을 해보는데 성적은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공부는 너희가 몇 시간을 투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냐가 중요해.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의 아이들이 여기 개념을 모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시간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건 간단하게 빨리 많은 걸 보자라는 거야. 눈에다 다 담아놓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자라는 건데 걔네들한테 2시간 반 정도면 끝나는 숙제량은 다른 누군가한테는 12시간 반을 투자해야지 끝날 수 있는 숙제일 거라는 거지. 하지만 너가 12시간 반을 투자했다 해서 그 친구의 2시간 반을 뛰어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잡으려면 방법이 계속 걔네처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같아져요. 속도가 같아질 수 있는 시기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돼. 오래 걸려. 예상보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상대편까지. 살아남은 애들만 성적을 따가니까. 너네 한 학교에서 뭐 서울대 60명 가니? 70명 가요? 아니잖아. 의대 100명씩 갑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그러니까 너희한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이죠, 돈. 그나마 너희가 제일 눈이 밝은 거.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애들이 대다수고 인스타가 세상을 망쳐놨잖아요. 인스타에서 보이는 세상이 실제로 사람들이 버는 돈의 세상의 5배랍니다. 한 달에 얼마 버시면 만족하실래요? 너희가 나중에 나의 나이가 되어서 31살이 되어서 얼마를 벌고 있으면 만족하실 거냐고요. 너무 우스갯소리처럼 선생님 저는 연애 1억을 벌 거예요. 너네 연 1억의 뜻을 아세요? 30대 초반에? 전체 인구의 1%에서 2% 사이다. 여기 있는 40명의 친구들 중에서 한 명도 안 나올 거라고요. 월에 1,000만 원 이상 버는다. 이런 것들이.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한테 지금 누리게 해주는 것들, 투자해 주시는 것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큰 걸 거야. 왜? 엄청나게 귀하거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요. 뭐 60대, 70대까지 다 포함해서 엄청난 부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연애 3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 1%에 속합니다.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4%에 속하고요. 0.1%의 인원들이 연애 7억을 넘게 벌어요. 되게 재밌죠? 4%에서 1%까지 3%를 이동하는 동안 2억 정도밖에 커지질 않았는데 0.9%를 이동하면서 4억이 커져버립니다.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날카롭고 무섭고 너희가 처음으로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게 고등학교 내신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회사에도 들어갑니다. 너무 어린 나이한테 조금 무언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하나의 소가 된 거고
몇 등급짜리 소인지를 도장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걸 대학이 평가를 하고요. 대학이라는 걸 등에 업을 수 있을지 아니면 대학이 너의 족쇄가 될지 그 결정은 몇 주 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너희가 서울대를 가면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희 주위에 가장 많은 인간들은 서울대일 거고, 너희가 연대를 가면 제일 많은 인간들은 연대가 될 겁니다. 근데요, 그 결정이 보통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요. 그 한계선이. 내신 한 번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꿈이 절반으로 접히는 친구들이 생겨납니다. 나의 꿈은 원대했으나 어디를 가고 싶다라는 두루뭉실한 꿈을 갖고 있었으나 내신 딱 한 번 보면 알거든. 못 간다라는 사실을. 야, 너네 첫 내신에서 2등급 2개 뜨는 순간 서울대는 끝났어. 연고된 남았을 것 같아? 되게 무서워요. 지금 내신이. 10%니까 좀 더 따기 쉽겠지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반대로 10%니까 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대학도. 따기 쉬웠는데 못했네. 올 1등급이 예전에는 한 학교에 있다 없다였어요. 두세 명이 있다가 아니라 1학년 끝났을 때 아직 살아있어요? 올 1등급? 아, 없대. 야, 홍천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올 1등급 끝났었어. 위학년. 이번에 서울대 의대 가신 분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 중학교 때부터 신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홍천고에서 그분도 어쨌든 하나 정도를 틀렸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얘들아 정말 어딜 가도 돼요. 괴물 중에 신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수지고 올 1등급 쌤이 데리고 있었거든. 1학년 때까지 올 1등급. 2학년 들어가자마자 깨졌고 그 친구는 결국 3등까지 떨어졌어. 2등급 하나 있던 친구가 2학년 때 잘 버텨내서 걔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다른 남자애가 이제 2등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걔도 쌤 학생이었는데 셋이서 엎치락 뒤치락을 해. 근데 걔네는 못했을까 맨 처음에 왔을 때? 아니야, 수학 되게 잘했어. 지금 너희 시기에 시험지를 풀면 90점대가 나왔어. 근데 걔네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해. 제일 많은 시간 투자해. 시험 보기 막 2주일 전부터 전화 와가지고 새벽에 울면서 전화 와서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저 막 1시간만 봐주시면 안 되냐고. 저 갑자기 뭐가 안 풀려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때 아, 나 존나 바쁜 꺼지셈 이러지 않아요. 애들이 그렇게 부탁하면 나도 바로 오라 합니다. 나도 내 쉬는 시간 다 버리고 가요. 알거든. 그 시기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 야, 너희는 지금 기울기를 정하는 시기야. 뻗어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3년 뒤에 너희가 어떠한 기울기로 앞으로 뻗어 나갈지를 정한다고. 근데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시면 망해요. 그러면 다시 잡아야 돼. 인생이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입시는 망합니다. 그 첫 번째 기울기가 너희 2주, 3주 뒤에서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하죠. 방학이 시작됐고 마지막 방학이니까 더 놀고 싶은 마음도 공존하고 그런데 두려움도 같이 있을 거고 그 두려움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때 그냥 쳐자는 인간일지 그 두려움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때 그나마 스트레스를 안 늘리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인간일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셔야 돼. 근데 그걸 내가 해줄 순 없고 솔직한 얘기로서 도움을 요청하면 조언은 해줄 수 있대. 그걸 하는 건 너희여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합시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크북 좀 볼까요? 워크북 왔나?